자, 반갑습니다. 사소한 자랑거리 읽으면서 오늘도 수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3주차 월요일 오전 1시 27분입니다. 벌써 과제 포함 사이버 강의 두 과목을 다 수강했습니다. 그동안은 나태하기만 하고 강의나 공부를 끝도 없이 미뤘지만 이제는 점점 부지런하게 변화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건 인생에서 정말 큰 자랑거리지. 내가 요즘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MBTI 같은 걸 하면서 MBTI를 자기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면 너무 좋지만 어떤 때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더라고. 대표적인 게 그거 같아. 뭐 예를 들면 나는 P라서 계획하는 거 못해. 나는 P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 잘 안 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오히려 한정하면서 그 안에 가둬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나도 P 성격이 강하고 나도 사실 되게 게으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지기 어려운 건 맞지만 부지런해지기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부지런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금 더 많은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 뭐 누구랑 같이 스터디 그룹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알람을 많이 맞춰 놓는다든가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 하면서 자기를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지금처럼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원하는 학교는 아쉽게 못 갔지만 원하는 학과에 와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좋지. 나중에는 오히려 조금 낮은 학교를 갔던 게 프로필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지방대인데 저 정도의 결과물을 뽑아내? 이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약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가끔은 그런 뭐랄까 훈장이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공모전 같은 데 나갔었는데 막 즐비한 대학교 사이에서 조그만 학교 이름이 낮은 학교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되게 튀어 보이거든. 늦지 않았고 절대 실패한 거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내보려고 많이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분명히. 금연한 지 한 달 넘은 게 자랑거리예요. 화이팅! 나랑 약속하자. 이 수업 끝날 때까지 금연하기. 오케이? 이 수업 끝나고 마지막 강의 끝날 때까지만, 뭐 그 다음에 알아서 하고 딱 끝날 때까지만 금연하게 할 수 있을까? 약속? 오케이? 저는 타격감이 좋습니다. 저를 놀리는 맛에 사는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이게 맞나 싶긴 한데 확실히 목적이 있는 관계가 오래가긴 하니까요. 허허. 어찌 보면 이건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누가 나를 놀리는 말도 잘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는 거니까 나도 주변에 이런 친구 한 명쯤 있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놀리는 말이 어느 날부터는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는 적당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교정기 때문에 간장게장을 정말 좋아하지만 먹지 못했는데 순살 간장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매일 간장게장을 먹고 있었어서 저녁밥을 기분 좋게 먹고 있습니다. 순살 간장게장도 있구나. 순살은 양념게장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나도 교정을 한 거거든. 좀 난 늦게 했어. 20대 중반에 한 거여가지고 그 어려움을 나도 잘 알고 있지. 저는 특이한 취미가 있어요. DJ라고 하는 취미가 있어요. 와우. 이런 거 영상 보내주면 어때? 같이 보면 재밌잖아, 그치? 자랑거리 있는 친구들 이렇게 글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영상이나 사진 같이 보내주면 재밌을 것 같아.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더 재밌잖아, 그치? 자랑거리라고 하기엔 민망한데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요. 같이 일할 때 만났던 오빠인데 매일 만날 땐 몰랐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지고 떠오르는 게 내가 이 오빠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든 것 같아요. 원래 연락이 빠르지 않은 오빠인데 먼저 연락이 오길래 놓치지 않고 매일 연락하면서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응원해 주세요. 계속 상황 알려줘, 알았지? 사귀게 되면 꼭 알려주고. 저는 외고를 나와서 주변 친구들 모두 이름 들으면 알만한 학교들을 갔고 저도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첫 발걸음, 목표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시 6개 모두 예비를 받고 재수를 했는데 수능에서 무너져서 원하는 만큼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삼수를 한다기에는 제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고 느껴졌고 재수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학습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 이 학교를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백석대를 다닌다고 말도 못하곤 했지만 생각보다 과가 저에게 맞아서 제가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고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신나고 즐기는 20살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더 성숙해지고 나의 목표, 꿈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지금도 하루하루가 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게 저의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팩트를 인정해 보자면은 우리 학교를 올 때 누군가는 선택해서 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해서 우리 학교에 온 친구가 있었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살면서
우리가 어떤 A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삶에는 B, C, D, E라는 선택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 나머지 선택지들이 꼭 A보다 못한 결과를 내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의 문제가 그거지. 공교육의 문제는 이거를 너무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이 A를 못 가면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 사실 우리 주변에 멀쩡히 삶을 사는 사람들 보자고. 그 와중에 A를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 와중에 대부분은 B, C, D, E를 선택했고 그 와중에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늦지 않았고 아까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지만 오히려 학과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지방대라는 게 더 주목할 거리가 되는 걸 난 많이 봤거든. 때문에 힘 잃지 말고 지금처럼 잘 정진하길 바랄게. 롤에서 약 6년간 책임과 정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책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보면서 대패 짜글이 시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3분의 1 먹고 애껴놨다가 내일 학교 가기 전에 아침으로 밥이랑 먹고 저녁에 남은 거 비벼 먹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벽에 거미 나왔는데 잡을 수 있겠죠? 잡았다. 귀엽다. 잘했어. 대패 짜글이 어떤 맛이지? 그거 비슷한 느낌인가? 옛날에 그 새마을 식당에서 7분 김치찌개 그거 비슷한 느낌인가? 잘했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 내용을 잠깐만 복습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보통 소유, 꿈, 사랑 이 세 가지의 길을 걷는다 그랬어. 그리고 정말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소유, 꿈, 사랑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의 매일도 사실 지켜보고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소유, 꿈, 사랑을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왜?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테니까. 오케이. 그걸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이 세 가지를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본단 말이지. 내가 이 길 걷고 있어. 저기 끝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저 길 끝에 간 사람들이 여기서 보여. 근데 저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 잠깐만. 그럼 난 이 길을 걷지 말아야 되나? 이 길 끝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었나? 이게 너무너무 혼란을 주는 것 같아.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난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의 의견 같이 한번 읽어볼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그저 부럽기만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알고 마음 한켠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치?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 온 적이 있어서 너무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치? 특히 고등학교 때 네가 이걸 해야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뭐 실기를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정작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봤을 때 잠깐만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갑자기 혼란이 확 올 때가 있지. 지금 취업을 놓고 얘기해 본다면 너희가 어떤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그 기업에 취직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사원증 딱 걸고서. 근데 그 기업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막 듣게 되지 사실. 그러면 되게 혼란이 오는 거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지? 그동안은 행복은 돈에 관련된 것들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어리석게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은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15조 재산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살을 한 것을 듣고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 그 짤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보자. 깔깔깔 웃기게 되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존에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던 얘기를 뒤집은 거니까 막 웃게 되고 재밌는 건 있지만 얘들아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좋겠어. 물론 돈 많으면 좋아.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 나도 돈 많으면 좋겠어. 근데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잠깐의 만족, 짜릿함일 수는 있는데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는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럴까? 사실 상상은 잘 안 가는 것 같아. 그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최고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행복의 조건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나는 무언가가 우리 삶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삶의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게?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삶의 행복을 막고 있을까? 그 정체를 좀 알아보고 싶어. 그 정체를 일단 알고 난다면은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작전 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삶의 행복은 무엇 때문에 막혀 있을까? 우리 뉴스 하나만. 조금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나루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K 플라자인데요.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상황을 정리 중입니다. 용의자는 조금 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6시쯤 이곳에서 이른바 칼부림 사건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백화점 내부에서 한 남성이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고 다닌다는 신고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것에 실려가는 등 부상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24살 여성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교사를 추모하는 메모가 교문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늦은 밤에도 여러 시민들이 와서 메모를 적어 붙이고 조화 등 추모 물품을 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틀 전인 18일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이전 시간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숨진 교사를 처음 발견해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며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두 가지의 사건을 보았어.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의 행복이 사라진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 사건은 그 끔찍한 사건 때문에 발생했던 피해자의 행복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행복이 사라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그런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한 그 교사의 행복이 사라졌고, 또한 이제 그 교사의 유가족들의 행복도 아마 사라졌겠지. 또 그 교사에게 배우고 있던 학생들의 행복도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두 가지는 모두 행복이 사라진 사례야. 특히나 두 번째 사건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되게 행복했어야 정상인 사람이 행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지. 초등학교 임용고시 합격을 한 거야. 혹시 너희 중에 임용 준비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용고시가 합격하기가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요새 특히나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용고시에 몰리게 되고, 특히나 서울에서 열리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합격했다라는 거는 이분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드디어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소유, 꿈을 어찌 보면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행복이 사라지고 말았어. 자, 상당히 다른 두 사건인 것 같지만 공통점은 말했던 것처럼 행복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 행복이 사라진 원인도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 원인은 뭘까? 난 그 원인은 바로 악함이라고 생각을 해. 악함. 공통적으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자기 행복이 무너진 사례인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야. 이분들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주변의 악한 인간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즉 세상의 악함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행복이 사라진 사건들이 바로 앞에 두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실 이런 악함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매일매일 뉴스를 뒤덮고 있지. 사람들의 악함이 매번 뉴스를 채우고 있고 우리는 그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 어때 얘들아?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다라는 거에 좀 공감을 하니? 세상에 진짜 나쁜 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희 인생에서도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지 않아? 한번 떠올려보자. 자,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아마 악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경험이 너희의 인생에 한 번쯤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게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근데 사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악함들을 평생 동안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잘한다고 잘못한다고 오고 안 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 주기적으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멀쩡히 길을 가던 사람이 갑자기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그럼 그 사람은 사실 그런 하루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그냥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음주운전, 왜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멍청한 음주운전자가 벌인 악함 때문에 갑자기 자기 인생의 행복이 사라진 거야. 이거는 언제 어느 때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로 나쁜 놈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안전. 아까 말했던 것, 아까 봤던 것처럼 갑자기 길거리에서 흉악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음주운전 같은 게 벌어져가지고 내 안전이 위협받기도 하고. 나도 되게 운전하다가 너무 열받을 때가 뭐냐면은 막 진짜 나쁘게 운전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거면 상관 안 하겠는데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막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서 막 일부러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저런 녀석 때문에 나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친다면 너무너무 열받을 것 같은 거지. 근데 그런 확률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안전도 위협받냐면은 성적인 안전도 날마다 위협받고 있지. 그게 뭐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서 그게 좀 입에 담기는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갖고 협박받는 게 되었든 정말 내가 소중하게 내 의지대로 지키고 싶은 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린될 때가 종종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우리의 위협을 느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뭐도 노릴까?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도 노려, 소유. 얼마나 골치 아프냐. 얘들아, 니네 핸드폰 살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니, 그치? 막, 사실, 아니, 그냥 어찌 보면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눈탱이 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제 가격 주고 물건을 사고 싶을 뿐이야. 근데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모아놓은 돈을 가져가려는 애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지. 또 이런 것도 있지.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 택배 거래를 했어. 아이폰 파십니까? 네, 팝니다. 그럼 제가 살게요. 택배 거래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 입금해 주시죠. 입금했어. 택배가 왔어. 딱 열어봤어. 벽돌이. 아이폰 디자인이 바뀌었나? 사기당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노리는 인간들이 진짜 많이 있어. 나중에 너희 아마 조만간 맞이할 미래인데 집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차를 살 때는 여기에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야 돼. 이 사람이 부당하게 내 돈을 가져가진 않을까. 그런 일이 정말 널리고 널렸으니까. 아마 너희 부모님한테 여쭤보면은 부모님들 사시면서 아마 나쁜 놈들한테 돈 떼먹힌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걸?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만약에 회복될 수 있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게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만한 타격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분은 스스로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발생하니까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었지. 자,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우리의 뭐에도 영향을 끼치냐면은 우리의 정서에도 영향 끼쳐. 정서 뭐야? 우리의 마음.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 나쁜 놈들이 그런 것들을 막 노릴 때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은 따돌림, 헛소문, 루머, 질투, 아니면 막 이렇게 나 없는 데서 막 욕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아까처럼 몸이 상한다든가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거 안 당해본 사람들. 이거 진짜 사람 돌게 만들거든. 아마 너네 중에 당해본 친구도 있을 거야. 이거 당하면 진짜 뭐라 해야 될까? 나도 당해본 적이 있거든. 정말 식음을 전폐하게 돼. 막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은 악플 때문에 자살하잖아. 악플은 뭐야? 그 사람의 정서에 위협을 가하는 거거든. 쟤 왜 이렇게 얼굴만 봐도 싫냐?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마치 정말 팔이 잘리고 돈을 잃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 이상의 데미지를 사람한테 주거든.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서의 피해도 우리 당하면서 살아야 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 내 따돌림이 발생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퇴사한다든가 뭐 그런 일도 충분히 많이 있지. 아니면 되게 과거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경우,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정서에 대한 폭력이라 할 수 있겠지. 사실 뭐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몸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그 기억이 나한테 억눌림을 만들고 그 억눌림 때문에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되지. 이거는 내 얘기야, 사실. 난 초등학교 때 그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었고 사실은 그게 그때 당시 피해도 맞지만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까지가 너무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니까 뭔가 위축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좀 안 좋은 편이지만 그 찐따끼가 좀 몸에 배는 게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눈치를 봐. 이렇게 눈 잘 못 쳐다보고. 그럼 그렇게 약자의 냄새가 나니까 그걸 빌미로 또 다른 데 가서도 뭔가 좀 이렇게 눌리게 되고. 나도 이걸 극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서의 위협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어난다면 우린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그런 순간 우리가 아무리 소유, 꿈, 사랑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저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그게 정말 소용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악함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안 떠오를 거야. 내가 사람의 악함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 왜냐면은 이 노력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안 떠오르는 건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너네 집에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제일 먼저 현관문을 잠그지, 그치? 이거 제일 먼저 할 거야. 요새는 뭐 특히 뭐 이렇게 번호키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문 딱 닫으면은 또리링 잠글 거 아니야. 자, 근데 만약에 상상 한번 해보자. 어느 날 집에 딱 왔어. 척헉 문 닫았는데 끼 열려. 응? 이거 고장났나? 닫았어. 끼. 오씨 뭐야? 톡. 끼. 자꾸 문이 열리는 거야, 현관문이. 만약에 혼자 산다면 그 집에서 잘 수 있겠니? 못 잘 거야. 왜? 추우니까? 아니지. 인간의 악함에 내가 무방비로 노출이 되었거든, 이제부터. 내가 잠든 순간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이제 모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못 견디지. 그래서 우리는 현관문을 꼭꼭 걸어 잠그지. 그 다음에 길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왜? 어두우면 사람들의 감시가 적으면 역시 인간의 악함이 나타나기 좋고 내가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무섭단 말이야. 특히 이제 여학생들 밤에 어디 편의점 갔다 오기도 쉽지가 않지. 물론 뭐 남자들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그 컴컴한 곳에 갔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악한 짓을 하려고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좀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좀 가로등을 켜놓는 거지. 제발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두려워서라도 그 악함이 안 발해지기를. 그 다음에 또 길에는 CCTV도 설치해. 어찌 보면 CCTV 안 좋은 거잖아, 그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서라도 인간의 악함을 좀 막고 싶은 거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아예 이것 때문에 세상에 직업이 만들어지기도 했어. 경찰을 왜 만들었어? 경찰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의 악함을 엄청나게 많이 의식하면서 살고 있어. 거기에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지. 그런데 문제는 뭘까? 문제는 사실 인간의 악함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 사실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든 틈타서 들어오려면은 뭐 내가 뭐 현관문을 걸어 잠그든 뭐를 하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즘 세상은 특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갑갑한 거지. 야, 내가 정말 평생 동안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나? 예를 들면 내가 두려워하는 악함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제 내가 애가 셋이잖아. 첫째 노을이, 새벽이, 하루. 노을이 새벽에는 이제 자기가 말을 잘해. 근데 이제 하루가 아직 애기니까 말을 못하잖아. 근데 얘도 아마 내년 조금 넘어가면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해야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얘가 어린이집 갔을 때 혹시라도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을 당할까봐. 왜냐면 그런 뉴스가 종종 뜨잖아. 그나마 위의 나이대 애들은 자기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애기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말을 못 하잖아. 얘는 사실상 인간의 악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얘를 돌보는 거지만 사실상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내가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때부터는 내가 얘 그 악함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가 없는 거지. 물론 거기에 CCTV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만 정말 마음 먹고 얘한테 못된 짓을 누가 하려고 한다면 왜 못하겠어? 그걸 숨기려면 왜 못 숨기겠어? 사실 그게 좀 되게 부모로서 불안할 때가 많아.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선생님도 사실 피해자지. 그러니까 그분들 대부분 좋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일부 나쁜 놈들의 악함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시선을 받으시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도 있냐? 인간이 개인적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악함도 있다? 사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1대1 어떤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악함이잖아. 그래, 어찌하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일들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봐봐. 전쟁.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마음 먹고 터진다면은? 사실 전쟁도 규모가 커서 그렇지만 이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인간의 악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은 사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 악함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뭐도 있을까? 기업이 바라는 악함도 있다? 이거 어떤 게 있을까? 잘 상상 안 가지?
내가 하나만 예로 들어줄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때 노을이가 한 5살 때 막 그 동네 꼬마애들하고 막 같이 뛰어놀고 막 그럴 때였어. 근데 거기서 나도 같이 막 애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익은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야. 근데 되게 막 말이 많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하루는 나한테 딱 와서 그러는 거야. 아저씨! 왜? 하니까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는 거야. 뭐 네가 달리기를 열심히 안 했나 보지. 근데 걔가 뭐라 그랬을까? 아저씨 저 옥시살균제 피해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너네 혹시 그 사건 기억하고 있니? 옥시살균제 피해자 사건? 벌써 기억하기로 한 5년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옥시라는 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다가 넣으면 안 된 성분을 넣은 거지. 그래서 확인된 사망자만 몇천 명이 넘어가는, 근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열받는 사건인데 내 앞에 그 피해자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기업들은, 이렇게 거대 기업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 근데 만약에 이런 기업이 지금처럼 악함을 발휘할 때 우리 개인이 막을 수 있을까? 사실 답이 없지.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을까? 내가 좀 관심 많은 문제인데 환경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도 결국에는 사실 개인의 악함이 누적된 결과인 거지. 응 알게 뭐야 난 버릴 거임. 응 알게 뭐야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 펑펑펑펑. 결국 그것들이 누적된 결과를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지. 요즘 날씨만 보더라도 원래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지 않았어. 분명히 내가 어릴 땐 달랐어. 지금처럼 갑자기 막 뜬금없이 폭우가 내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지방에서 와야 맞는 기후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환경의 문제가 어느덧 우리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 물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중에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을 거예요 였어. 나중에. 근데 지금은 아니지. 이제 우리가 매번 경험을 하고 있지.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지도 모르고. 그럼 이런 것들도 왜 오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악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악함이 언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악함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하나의 파도라고 생각해. 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마치 모래성처럼. 자, 근데 모래성은 위험이 뭐야? 파도가 덮치게 되면 한 번에 무너지지. 나는 그 파도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보았던 악함이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악함이 우리 삶을 덮치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행복은 사실상 거의 의미 없다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쌓아놨을 때의 행복보다 무너질 때의 그 충격과 공포가 더 크다 보니까 우리는 악함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자, 너희한테 묻고 싶어. 너희들은 악한 사람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니? 그리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또 닥칠 위험은 얼마나 될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 너희 나이 때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간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 나도 언제부턴가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안 맺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사는 집 주변인데 가끔씩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막 밝게 인사했을 때도 그러니까 예의 없다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 같아.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하고 말고. 그러니까 노을이네 초등학교에서 어떤 학부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임을 만약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도 그냥 어떻게든 인간관계를 막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네 노을이 아빠입니다 이 정도만 하는 거지. 왜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인간의 악함이 참 두려웠거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나한테 접근하게 될까, 혹은 지금은 좋았다가 나중에 저 사람의 어떤 악함을 마주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내가 쉽게 마음을 못 열겠는 거지. 하도 그런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사람이 되게 좋은 척 다가와도 나중에 보면 어떤 이렇게 목적성이 담긴 친절일 때가 많고, 뭐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막 보험을 팔려고 한다든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 스스로를 좀 가두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거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선함도 있겠지만 보통은 인간의 악함과 그것에 대한 통제로 움직일 때가 많다 보니까 그걸 또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관계를 되게 좀 닫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동물이야.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갈증, 목마름도 분명히 또 갖고 있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편하게 인간관계도 못하다 보니까 참 그게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고민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악함 때문에 행복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악함이 있어도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꿈 이루고 사람들과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있잖아, 지금 얘기했던 소유, 꿈, 사랑, 이 행복의 공식이 악함을 사실은 불러오는 계기가 될 때가 많아. 내가 행복하고자 했던 선택이 오히려 악함을 불러와서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례가 정말 많이 있거든. 자, 과연 어떤 경우가 거기에 해당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수고했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